태아에 있어서는 조산이라든가 또 태아 성장 불량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기관들이 올바르게 발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노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이것. 도심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공포스러운 미세먼지의 습격.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현재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전에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1년 내내 그 비염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그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염뿐 아니라 천식, 아토피 환아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기침으로 병원을 찾은 5살 성재는 천식 진단을 받았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소아천식. 악화 요인 중 하나가 먼지로 알려져 있다. 아이가 특별히 또 이제 막 그냥 잘 놀다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먼지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제 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심하게 뛰어놀 때 그럴 때 가장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는 안에 좀 많이 오스트리아가 고향인 이 의사는 한국으로 와서 비염을 앓기 시작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이다. 한번 잘해봐야겠네요. 저도 비염 좀 심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를 마시는 주는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고 코를 부빈다거나 또는 그 호흡수가 빨라지거나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운 것인지 폐 기능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돌아가는 원통에 쥐를 넣은 뒤 한쪽에는 미세먼지를 흡입시키고 다른 한쪽은 미세먼지를 흡입시키지 않았다.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는 숨을 쉬기 위해 폐 활량을 높여야만 했다.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 곤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폐에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 결과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통해 확인했다. 검은 반점이 폐에 침착된 미세먼지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가 딱딱하게 굳어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코로 먼저 흡입하기 때문에 이제 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비염과 연관돼서 이제 중이염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기관지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지염 또는 천식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천식이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천식의 악화 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코로 들어간 먼지는 1차 코털에서 걸러지고 2차로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진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몸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기관지 끝에 달린 폐포에 흡착되어 염증 또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또 모세혈관에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유입돼 혈액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인한 바 있다.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 소규모 공업도시 도로나 지역에서는 5일 동안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하자 20명이 사망했다. 또한 1952년 영국 런던에서도 5일간 가시거리 100m도 안 되는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 4,000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암 유발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포집해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성분이 어떻길래 이토록 치명적인 걸까? 미세먼지는 유기성 물질과 이온 성분이 대부분, 토양과 금속 성분, 그리고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미세먼지 거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뜨거운 연소 과정 중에서 배출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성분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스도 붙고 아니면 먼지도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그을림이 블랙 카본이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성분 중 하나로 WHO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들, 그리고 이온 성분도 농도가 높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해가 저무는 대신 야경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미세먼지가 더욱 활기를 띈다. 4차선 도로 옆의 한 공원.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운동을 하는 이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나오는 시간은 보통 8시 반, 9시 이때쯤 나오긴 나오지만 여긴 가끔 나옵니다. 어떨 때는 좀 약간 이렇게 헛기 장기침 있죠. 이렇게 캑 맥히는 거, 캑캑 이런 소리 그런 게 가끔씩 나고. 하루 종일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여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절정에 달한다. 오후 8시부터 농도가 다시 이제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오히려 환기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오후 3시부터 한 오후 6시 사이에 운동을 야외에서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방음벽 안쪽 운동장과 방음벽 밖 큰 도로를 돌면서 오염도 차이를 측정했다. 학교 앞 수문장처럼 호기롭게 세워진 방음벽.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방음벽이 자동차의 소음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에서 방음벽의 안쪽하고 실제 도로하고 오염도 차이가 뭐 심한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까지로 오염도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13일 일주일째 안개와 연모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연무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기준치 50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독한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로 떨어지고 비행기 이착륙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려 기준치의 40배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베이징과 서울의 미세먼지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13일에는 중국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춘절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서 불꽃놀이를 많이 했고, 그 불꽃놀이의 화약 가루나 그런 연기들이 아주 대규모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송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에게 상륙한다. 중국 등 장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약 3분의 1, 약 30%가 된다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런 이웃 국가 간의 국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해서 가급적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는 집안의 공기질은 어떠할까? 청소에 유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다. 하루에도 2-3번씩 쓸고 닦는다는 주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는데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지 직접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먼지를 포집한 즉시 농도가 측정되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했다. 거실에 측정을 해보았더니 0.024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성장기 형제가 사용하는 방. 미세먼지 농도는 0.028.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자 50배가량 상승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보시다시피 결과값은
0.052 정도 측정이 됐거든요. 청소 전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다. 그리고 가정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리 활동이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그냥 무심결에 애들 그냥 식탁에 앉아서 책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간다는 사실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가 조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력을 사용한다거나 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 과정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 태아에게까지 예외는 아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하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는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태아의 양쪽 머리뼈 둘레가 0.16cm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임신 3분기에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대퇴골 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신 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조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2차, 3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태반과 태아가 형성되는 1기와 태아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3기에 극심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조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산모가 먼지를 호흡하게 되면 코털과 기관지에 있는 섬모에서 걸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걸러지지 않는 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을 부적절하게 한다. 그렇게 엄마가 흡입한 미세먼지가 결국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태아는요, 엄마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 이외에 태 내에서 그 장기들의 어떤 기능이 발현이 되고 그 장기들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태 내에서의 어떤 장기들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그 최상의 기능을 갖게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한 생명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호흡기 쪽으로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지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태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걱정도 되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이 생각 드네요. 네. 온몸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위력적인 미세먼지.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세먼지가 뇌에도 직접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를 직접 만나기 위해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로 향했다. 환경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군터 오버도스터 교수. 그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오래도록 연구했는데 뇌는 치밀한 조직에 둘러싸여 병균이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론이었다. 그런데 뇌에 직접 닿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And so we found indeed that particles, these ultrafine carbon particles, when inhaled in a rat study, will travel up the olfactory nerve, deposit first in the nose, depositing there on the olfactory mucosa, we call it, and then the olfactory mucosa is connected to the olfactory brain, to the olfactory bulb in the brain, at the base of the brain, via nerves, sensory nerves, and these nerves cells are embedded in the nasal mucosa. So it's neuronal cells, but they're outside the brain in the nose. Yeah? And so the particles are taken up there and then travel along the nerve into the olfactory brain. 다시 말해, 쥐 실험 결과 밝혀낸 경로는 이렇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먼지의 대부분은 각종 섬모에 의해 걸러지지만
섬모의 거름망을 피하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름장치 섬모를 통과한 미세먼지는 후각신경을 타고 뇌 전두엽에 도달한 뒤 백질이라는 뇌의 연결 구조물을 통해 뇌 전체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염증은 행동기능 장애뿐 아니라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된다. 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흡을 통해서 깊은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런데 최근에 나노 사이즈의 먼지나 울트라파인 파티클이라고 불리우는 먼지들이 대부분 폐포 이상을 들어가서, 즉 세포 벽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3, 4년 전부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